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네. 지금 아침 전국적으로 조금 날씨가 흐린가 봐요. 윤재선 님이 여긴 진주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서울은 지금 창밖 보니까 해 떴는데요. 쨍쨍. 그러게요. KYJ 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기분도 흐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도 상쾌하게 출발하셔야죠. 하루. 네, 그렇습니다. 자, A스타인 가볼까요? 네, 어제 비컨뉴스에서 조선일보가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절도단을 다룬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를 묘사한 일러스트를 실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가 일러스트를 바꾸고 사과문을 올렸어요. 네. 내용인즉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고른 실수다.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요런 건데요. 네. 자, 우리 JB가 미디어 비평가 1세대로 통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1세대? 그런가요? 네, 아무튼. 네, 납득이 되십니까? 일단은 뭐 사과를 했으니까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을 한 거죠. 이 점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분명한 건 사과의 기본은 경위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일단 먼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입장을 밝히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ABC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담당 기자의 실수로 이걸 골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의 주체는 아예 주어가 언급이 없고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게 게이트 키핑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지 뭔지도 나와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담당 기자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를 뜻하는지 편집 기자를 뜻하는지도 나와 있지가 않고, 네. 이제 통상적으로 편집 기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구체성 부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은 참 많이 부족하다. 네, 이 점을 오히려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일러스트를 그린 작가가 예. 자기 자기 SNS에 올리기를 자기도 조선일보에서 전화를 받았고 편집국의 실수였다고 편집국의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올렸던데 어쨌든 해명이 좀 약간 두루뭉술하다. 핵심은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과문을 보고 나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예.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국회가? 징벌적 손배제. 네. 그 징벌적 손배제까지 이제 바로 갈 수 있을지 글쎄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능할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야당이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여당이 언론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시선 집중은 이렇게 JB타임즈부터 비건뉴스까지 삐딱선 정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뉴스의 이면 그리고 행간도 놓치지 않고 주목을 할 텐데요. 예. JB타임즈 오늘 첫 번째 주목할 뉴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달라고 하면 주겠다. 그리고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문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부적절하고 또 다른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집에 가면 바로 파쇄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불법 사찰이다라는 말씀을 꺼내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년에 판사 사찰 문건 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예.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권력기관들이 개입을 해서 도청을 하고 미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A부터 Z까지 그런 것들이 그냥 총 정리된 문건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제 그 장성철 소장이 SBS에 출연해서 네. 나눴던 이제 대화 내용 일부인데요. 참 짚어야 될 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뽑아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파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엑스파일이 여러 정치적 논란과 억측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파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부담되고 내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얹었는데
엑스파일이 사찰이나 공작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의혹이 새로운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걸 정밀하게 정리한 거라고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보면 좀 비교를 해야 될 게 좀 나오는데요. 비교할게요. 장성철 서우장이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풍문으로 들었던 소문도 있더군요. 정밀하게 조사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정밀하게 조사됐다고 했는데 어제 SBS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밀하게 정리한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 정리한 것 이렇게 말이 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송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어의 어떤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방송의 특성상 좀 그 글보다는 좀 어떤 그 덜 정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정밀하게 조사됐다와 정밀하게 정리됐다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죠? 네. 그 차이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인데 뭐 언어 유희가 아니라면 엑스파일 내용의 신빙성, 내용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게 사찰이나 공작은 아닌 것 같다는 표현도 장성철 서장이 여당 편들어 주려고 했던 이야기이기보다는 사찰이나 공작을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된 게 아니다라는 차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엑스파일 내용의 신빙성, 네. 더 나아가서 엑스파일 내용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도 해석되게 만드는 발언이다. 아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장성철 소장은 방향을 잡았을까? 네. 좀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제주에 가서 비단 주머니 이야기를 다시 했더라고요. 당원 입당 후 마타도어 당하고 있는 게 확실해지면 비단 주머니 3개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딱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비단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오호.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을까요? 뭐 의혹을 날릴 해법 같은 거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피로 회복제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 회복제요? 예, 왜 그러냐면 당원 입당 후 마타도어 당하고 있는 게 확실해지면 비단 주머니 3개를 펼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타도어 당하고 있는 게 확실해지기 전에는 자기는 안 움직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마타도어가 당하고 있는 게 확실해지도록 만드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마타도어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때 가서 비단 주머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비단 주머니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피로 회복하세요. 피로 회복제 주는 거 말고 뭐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마타도어임을 확인하는 그다음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역시나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강철님이 파일이 파쇄한다고 없어지나요? 종이로 받았다는 건가요? 해주셨는데 어제 장성철 소장이 완벽하게 밝혔어요. 종이로 받았다. 하얀 A4 용지에 쓰여 있는 종이로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은 왜 파쇄를 하지 좀 궁금해하시네요. 데이지님. 왜 파쇄해요? 가지고 있어야지 뒷일을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8748님은 말이 많으면 캥기는 게 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본인이 아니라 부인께서. 네. 6786님은 X파일이 있기나 한 건지 혹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장성철 소장이 이걸 파쇄하겠다라는 발언도 과연 이게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발설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온갖 억측이 난무하니까 이런 이유를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미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순간에 온갖 억측을 유도하고 발생시킨 주인공이 바로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엑스파일 내용은 공개 않고 파쇄를 시켜버리면 그럼 그 억측은 더 이상 없어지고 깨끗이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되지 않죠. 그죠? 네. 그럼 과연 그게 어떤 그 책임을 지는 태도일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본인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도 좀 더 얹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민호님이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출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연막 전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TK님은 오늘 천기누설 시간이 기대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이 내용을 다룰지도 지켜봐 주시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의 징계 사건을 도왔던 이완규 변호사, 손경식 변호사 여기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변호한 주진우 변호사가 합류를 해서 예. X파일을 입수했고 정밀 분석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대응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런 건데요. 그야말로 어제 이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달 말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접 해명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자,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아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면서 마타도 당하겠는 게 확실해지면이라고 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그 하는 주체가 이쪽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그다음에 이걸 본인 입으로 해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 그 대응팀 멤버들이 해명, 그러니까 저기 입장을 밝힐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이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 당시의 징계 국면에서도 본인은 거의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규 변호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입장을 이제 그 밝혔던 부분들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뭐 그렇게 갈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다만 주목할 점은 이렇게 팀을 꾸려갖고 대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에는 엑스파일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뭐하러 대응팀을 자, 꾸리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엑스파일 내용의 어떤 진위 공방이 이제 펼쳐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는 좀 따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명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장성철 소장이구나 그게. 네. 그리고 9808님은 제가 변호사들 이름을 쭉 불러드렸더니 결국 또 검찰 출신 변호사들끼리 모였군요. 재미나네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은 처음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방어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어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어팀의 내공, 장성철 소장의 전망, 능력 간에 대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한번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풍경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총장 당시에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촉하도록 한 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잖아요. 그 결론이 오늘 나온다고 하네요. 어제 사법논담 시간에 그걸 잠깐 짚어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의 변호사는 일치되게 기각될 거다. 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전망을 하던데 한번 좀 기다려보죠. 어떻게 나올지. 그러게요. 예.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게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체 휴일 전면 확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 휴일과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휴일이 생겨 나흘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들이 또다시 제외되는 문제와 대체 휴일이 늘면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타격을 입을 거란 서로 상반된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경제 시스템은 충격이 올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검증과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요구받고 질책받게 될 것입니다. 네, 대체 휴일법이 지금 뉴스에 나온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갔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에 퇴장을 해버렸고 민주당에서 이제 그 뭐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넘긴 건데.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근로기준법하고 이게 좀 충돌을 빚는 거 아니냐. 바로 그 점을 우려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적용 대상에서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체휴일이 된다면 그건 유급휴일로 그러니까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된 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 네.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어 왔고 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는 거죠. 네. 근데 대체휴일법에 따르면 이 대체휴일도 유급휴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 버리면 근로기준법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네. 그래서 이제 빼버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나오는 겁니다. 대체휴일법은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대체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이제 해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발의는 여러 건이 있었지만 그동안 묵혀두다가 이번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여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제정법이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댔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제정법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속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엑셀을 세게 밟고 있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근데 문제는 기존 법률인 근로기준법하고 충돌이 나니까 그냥 피해가면서 바로 그냥 그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치적 동기가 뭐냐 그러면 요거를 따로 뽑아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서둘러 시행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 이게 혹시 선거하고 연결된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의 시선이 이제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는 쉴 수 있는데 누구는 쉬지 못한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하면 842만의 노동자들은 남의 휴일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이세호님, 저희 회사와는 무관한 먼 나라 얘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정경수님은 왜 항상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소외되는지 그들이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니 그러니까 대체휴일을 그러니까 법을 해서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뭐냐면 인간답게 쉴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영세 누구는 사업장 누리고. 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그 열악한 그 노동 환경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쉬어야 되는 그 이유와 필요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외를 한다? 근데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그러면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고치지. 시간을 두고 차라리 그러니까 이참에 확실하게 조율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러니까 그 제대로 가는 길일 텐데 지금 건너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나? 좌우는 못 보시나? 국회의원님들?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김영선님이 시선 집중도 쉬나요?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저희는 생방합니다. 네. 자, 촌철살인 뉴스 분석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짧게 하나만 전해드리죠. 올해 로스쿨 신입생이 모두 2,126명인데 이 가운데 51.2% 1,088명이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다음으로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순이었다고 그래요. 스카이 출신 신입생 비율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90.2, 연세대가 85.7, 고려대가 84.7%였다고 하니까 압도적인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뭐 사실 이거는 그 다 아는 이야기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스카이 대학 신입생 가운데 부유한 집안 자녀 비율은 어떻게 될까? 뭐 대충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스카이 진학 비율이 높고 스카이 졸업생들이 로스쿨 어떤 진학 비율이 높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법조계도 금수저들이 다수 포진한다. 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자 법은 형식상으로라도 공정과 평등을 지키는 마지막 방편이잖아요. 네. 근데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법률가들의 출신 배경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고는 우려 섞인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그래서 사진에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건데 네. 아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점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를 우리는 종종 현실로 목격한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